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 제가 여기 루트 컨설팅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영상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마 뭐 진즉에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뭐 웬 변호사가 무슨 명상 수업을 한다고 그러냐? 이게 뭐 스님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뭐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죠. 이제 과부사정은 뭐 호래비가 안 되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고 지금 뭐 변호사 생활도 한 20년 이렇게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법대 나오고 검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범생이로 자라왔죠. 범생이에요, 범생이. 뭐 공부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만 이게 좀 강박적인 성격, 그죠? 이 집착적인 성격, 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성향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평균은 아니지. 예. 평균이 아니라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 무렵부터는 뭐좀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의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다니고 뭐 수행도 해보고 뭐 이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이 명상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뭐 검사 시절이나 변호사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안 했으면 지금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이게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60이에요.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살아보니 이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살이가 점점 이 팍팍해지죠. 어, 주변 여건이 팍팍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공고화되죠. 쏠리죠 마음이. 어떤 성향이 강해져요. 근데 그 강해지는 성향이 나한테 바람직한 성향이면 괜찮은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점점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성향들이에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아직 뭐 30대,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라떼는 말이야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런 명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이걸 좀 기회에 닿는 대로 좀 나눠 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바쁜 업무지만 문화센터, 뭐 책이나 책방, 뭐 인터넷, 뭐 이런데 명상 사이트 이런데 하여튼 기회에 닿는 대로 명상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도 오늘 저녁에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여기서 2시간씩 오프라인 수업을 해요. 그게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이 돼서 오늘이 한 120회 이렇게 됩니다. 줌 명상 강의도 주말에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은혜 팀장님께 전해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기업에서 대부분 이제 교육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냥 뭐 명상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처음이라고 그냥 제가 가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개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되는데 앞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하는 명상에 대한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실제로 한 10분 정도 이 명상을 같이 실습을 해보고 나머지 20분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들어보고 답변하고 뭐 아니면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고 그러면 대개 이제 1시간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명상이 열풍이죠. 제가 30년쯤 전에 20대 그 후반에 명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명상 열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가면 또 이제 제가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센터 명상한다 그러면 되게 어떤 이미지냐 하면 저기 이게 그냥 후진 동네에 어디 뒷골목 가면은 4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후줄근한데 올라가면은 무슨 뭐 센터 명상 무슨 뭐 기수련원 뭐 이렇게 이제 간판이 붙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되게 개량 한복 입은 사람이 수염 기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죠. 그땐 그랬어요. 근데 한 10년, 한 15년 제가 대략 뭐 명상 강의를 시작할 때 였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서양에서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이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이 명상의 가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기업에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아시다시피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했죠. 명상은 굉장히 모던한 거예요. 키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명상은 요즘에 우리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명상, 서양에서 지금 기업에서 한다는 명상이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죠. 그거를 우리말로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명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명상이고 역시 제가 하는 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또 나 때는 말이야하고 달라서 그때하고 예전하고 달라서 인터넷 유튜브에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치면은 엄청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죠. 저희가 명상을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 제대로 된 명상 강의를 들을까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발품을 팔았어요. 정보가 부족한 거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정보가 너무 많아 이게.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재앙이지만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재앙이에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명상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해보죠. 명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뭐가 명상이 아니냐라는 거를 떨어내면 되겠죠? 그럼 명상이라는 게 남겠죠? 그런 방식을 취해볼게요. 일단은 뭐 다 수긍하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상은
몸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수긍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명상을 안 해본 분들한테 명상이라는 단어를 주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대개 이제 은은한 불빛 아래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습도나 온도도 적절하고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참 멋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걸 떠올리죠. 근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운 놈 원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고 나서 한 20분 30분 지나서 종이 땡 울리면 명상 잘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있든 어수선한 지하철에 앉아있든 백화점에 있든 영화관에 있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하고 그럴 때가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차라리 그렇게 어수선한 데서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이 훨씬 나아요. 뭐를 얘기해 줍니까? 명상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중에서 뭐 브릿지 자세를 한다든가 뭐 호흡을 이렇게 쉰다든가 이렇게 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들,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발전해서 얘기하면 몸의 자세가 어떻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것에 관한 것이 명상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죠? 개념 정리가 되시죠? 몸이 안 중요하다, 몸은 대충 굴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피트니스도 중요하고 뭐 필요하면 뭐 국선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명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뭐 아직 뭐 그럴 연세들은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죠? 건강검진 하죠. 그 건강검진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이나 2주쯤 지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좀 넘었으니까 조금 줄이쇼. 혈압은 조금 높긴 한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좀 주의 있게 관리를 하십시오. 뭐 간 수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어느 순간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듯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건강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냥 건강한 몸이라고 하죠. 그죠? 마음도 똑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완벽하게 건강한 마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완벽하게 건강한 마음이라고 느껴질 지언정 또 어떤 때는 우울감도 오고 어떤 때는 불안감도 오고 뭐 어떤 때는 희열감도 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침착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니까 미국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술품과 음란물의 구별 기준이 미국 대법원 판례상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돼요. I know it when I see it.
보면 그냥 안다. 예. 예술품과 음란물은 그냥 보면 알아요. 뭐 분석이 필요해요. 그냥 보면 알죠? 자, 우리가 속된 말로 주변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또라이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봐야 알아요? 보면 알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 다시 돌아가서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건강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용인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몸이 예를 들면 어느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뭐 암이 사기다, 말기암이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야, 피트니스에서 운동 열심히 하면은 암 다 나을 거야. 무지막지한 얘기죠? 마음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완전히 또라이가 돼서 정신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한테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면 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명상은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몸 상태가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피트니스를 해서 건강한 몸,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마음에서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운동이에요. 이건 정신병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병이 걸리기 전에 어떤 운동 또는 좋은 음식물, 영양제를 챙겨 먹음으로 해서 몸이 아프지 않게 하듯이 마음이 건강할 때,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운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런 정신병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명상의 효용과 한계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뭐 건강하게뿐만 아니라 보기 좋게 유지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광고들을 보세요. 다이어트 약, 뭐 옷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내 몸을 거울에 비춰보고 살이 쪘나 빠졌나, 오늘 피부가 거친가, 수분이 촉촉한가, 뭐 그렇죠. 계속 내 몸을 돌보죠. 내 몸을 계속 케어하고 돌본다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내 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지. 마음도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희한한 게 그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것. 우리 교인들 계시겠지만 뭐 하나님이 주신 것 또는 팔자소관,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고. 몸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듯이 마음도 잘 케어해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몸을 케어한다는 것의 전제가 몸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랬죠. 마음도 똑같아요. 건강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케어하려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네. 그 관심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흥미가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몸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비춰보잖아요. 거울에 얼굴도 비춰보고 뭐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자, 보세요. 자, 하나 더 발전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내 조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는 저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는 내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행위입니까? 그게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거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그랬을 때 몇 분이 이제 동의하는 이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뭐 기독교는 주말마다 교회를 가고, 캐톨릭은 뭐 성당을 가고,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뭐 예불도 올리고 이러죠.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그게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니지.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 이게 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영적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을 보려고 하질 않아.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명상은 한마디로 내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행위예요. 내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행위. 아시겠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명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마인드풀리스라고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명상의 제목에 정답이 있어요. 자,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자, 우리 챙긴다고 할 때 한국말에서 야, 가방 챙겨. 야, 지갑 안 잊어버리게 지갑 좀 챙겨. 야, 너만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줘. 이런 말 쓰죠. 그 챙긴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케어해. 뭐 이런 뜻이죠. 마음 챙김 명상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챙기는 거예요. 계속. 일단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잘못 가지 않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나 이게 실행하기가 또 쉽지 않지. 네. 여러분은 내 마음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라보여지세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숙제가 있어요. 도대체 마음을 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뭘까? 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 몸처럼 이렇게 보이질 않아.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줌 강의에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죠? 음식을 먹으면 맛이 느껴져요.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게 뭐가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이 뭐 거창한 건가요? 마음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다 마음이야.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마음을 보는 게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볼 때 보는 줄 알고. 그게 명상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명상을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동기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지. 이놈의 생각. 이놈의 생각.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한테 뭔가가 떠오르죠. 자, 여러분은 생각이 마음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죠? 생각도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 물. 개울물도 물이고, 수돗물도 물이고, 한강물도 물이고, 빗물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죠. 마음도 똑같아.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들을 때 듣는 줄 안다라고 하면 그 듣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느낌이나 감정, 생각들이 지금 떠오르죠? 예를 들면, 아까 아침에 먹다 남은 빵, 그거 어디다 놔두고 왔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따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걔 만나기 싫어?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죠. 그거를 그동안은 그 떠오르는 걸 몰랐지만 내가 샥 주의를 돌리면 그것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바라본다는 행위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봄으로 해서 내 마음이 새길로 새거나 안 좋은 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상태를 내가 알게, 인지하게 된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막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그걸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의사 앞에 가는 거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상은 마음의 피트니스 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봐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건데, 자, 우리 명상 실습 한 10분 해보기 전에 이 얘기만 드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되게 이제 그놈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이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전적으로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남이 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되게 이제 그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이 왜 이렇게 산란하냐? 항상 들떠있냐? 불안하냐? 이런 거지. 여러분은 이렇게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이 좋으세요? 들떠있는 마음이 좋으세요? 차분한 마음이 좋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 일단 들떠있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깔아앉혀야 돼. 그게 명상의 1번 주제야. 1번 주제. 그거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해. concentration. 집중 또는 안정, 고요함, 이거야. 우리 성당이나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우리 신부님 말씀, 뭐 절에 가서 스님 말씀 들으면 이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걸 좀 해야 돼. 그걸 명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목표야. 1번 목표. 주변을 돌아보세요. 명상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종교생활, 모든 영적 행위는 다 2단이 아닌 이상, 2단 종교가 아닌 이상은 다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요. 그렇지 않은 게 있던가요? 다 그래. 우리 마음 챙김 명상도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근데 마음 챙김 명상만의 독특한
다른 명상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들뜬다는 거. 그건 이제 안정감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거예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그 이상하게 자기만의 어떤 아집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 사람 있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본인도 그래요. 나를 포함해서. 가끔 그렇지. 예. 자,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성을 잃는 거지. 객관적이지 못해. 항상 너무 주관적이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편협해. 예. 시야가 좁아. 요것도 아주 큰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제예요. 근데 아까 마음이 들뜬다는 그 문제하고 내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 두 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 그죠? 다른 문제예요. 마음이 들떠도 세상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차분해도 편협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개선하는 명상의 두 번째 목표. 그게 영어로 인사이트, 통찰. 영어로 인사이트가 뭐예요? seeing through지, seeing through. 꿰뚫어서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 이제 명상의 두 기둥을 얘기했어요. 컨센트레이션과 인사이트, 집중과 통찰, 안정감과 지혜로움. 이 두 가지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 지혜롭다는 말 좋아하시죠? 위즈덤. 네? 좋아하시죠? 지혜롭다는 말.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라는 말 이상의 그 찬사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도 지혜로운 사람들 있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 그대로 사태 파악을 잘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와요? 집중해서 나오겠어요? 인사이트에서 나오겠어요? 통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인드풀리스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함으로 해서 되고자 하는 인간상이 그려지죠? 차분하고 고요하고 안정되면서도 있는 그대로 객관성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듣기만 해도 좋죠? 차분하고 지혜로운 사람. 좋잖아요. 그렇게만 되면요, 얼마나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실습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안정감과 통찰, 집중과 통찰이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뭐 다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우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집중이라고 하면, 자, 집중 명상들 많이 하죠. 어때요?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계속 포커스를 줄이저글러. 그게 하나님 여호와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 의식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안정감이 일어나죠. 그죠? 자, 아까 얘기한 인사이트, 통찰은 어떨까요? 마음을 열고 나한테 알아지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사람이 객관적이 되겠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그 사람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포커스를 줄여야 되고,
통찰을 하려면 포커스를 넓혀야 돼. 이게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